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일요일입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고 계시나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면서 시간 되시면 짧은 코인우먼 영상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가 리플과 SEC 소송 결과가 다가오자 최근 트위터에서 리플 XRP 혐오자들이 리플 XRP는 증권이고 이번 소송에서 SEC가 쉽게 이길 것이다 라는 의견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했습니다. 이 모든 XRP 혐오자들은 XRP가 왜 그들의 관점에서 증권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하지 못한다. SEC 변호사들이 2018년에도 리플 XRP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리플 XRP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더욱이 리플이 머니그램 지분 9%를 매입하고 이를 통해서 XRP를 일반에 덤핑하는 것도 허용했다. 디튼에 따르면 만약 XRP가 명백한 증권이었다면 미국 규제기관 SEC는 이 소송으로 2년 동안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공정한 고지 방어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또 다른 트윗에서 리플이 블루스카이 케이스 외에는 좋은 주장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트위터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블루스카이 케이스 잘 아시겠지만 투자 계약이라는 용어는 1933년 이전에 블루스카이 케이스에서 왔는데요. 블루스카이 케이스에 따르면 투자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은 계약의 형태가 있어야 하고 또 투자 계약은 증권 발기인에게 사후 의무를 부과해야 하고 또 투자 계약은 투자자에게 향후 이익을 기대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한 트위터 사용자가 리플이 이번 소송에서 이 블루스카이 케이스 주장을 내놓긴 했지만 그 외에는 리플은 좋은 주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존 디튼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는 오히려 리플에게 노골적인 승리를 줄 수 있다라고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SEC가 주장하기로는 리플 임원이 XRP를 만들지 않았다면 XRP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리플이 XRP를 위한 2차 시장을 만드는 것을 돕지 않았다면 2차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리플의 노력이 없었다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XRP를 통화로 선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 논리 외에는 XRP에 대한 하위 테스트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SEC는 공동기업에 대한 것도 처음에는 리플이 공동기업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SEC 전문가 중 한 명이 공동기업은 XRP 보유자, 거래소, 독립개발자를 포함한 XRP 생태계 전체라고 주장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가 그 입장에 대해서 리플과 XRP 커뮤니티의 반발이 잇따르자 SEC는 또 그 전문가의 증언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XRP 보유자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만도 한 게 리플과 XRP의 관계조차 모르는 채 XRP를 보유한 사람들이 상당수인데 그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공동기업의 영역 안에 묶어놓으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일이 이렇게 되자 SEC는 또 입장을 번복을 했는데요. 대신에 SEC는 XRP가 공동기업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XRP가 리플이 한 모든 약속과 노력을 대표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위 테스트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데 하위 테스트 각 항목에 대한 입증조차도 계속 변경이 되는 논리의 비약이 존 디튼 변호사는 리플을 승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한편 존 디튼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을 모두 부인하고 그 대신 이 사건을 배심원단에 넘길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이전에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가 리플 XRP 가격에 대해 예측한 것이 새삼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슈워츠는 모든 것은 당신이 얼마나 큰 꿈을 꾸길 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리플이 비트코인의 현재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온다면 $2,
리플이 현재 발행하고 있는 모든 국제 결제 가치를 포착한다면 $20, 만약 리플이 증가하는 국제 지불의 가치를 포착한다면 $120, 이 정도로 예측을 하면서 만약 경제 규모가 3배로 커지고 국제 결제량이 증가하고 리플이 이 모든 가능성과 기회를 포착하고 사람들이 리플을 다양한 종류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미래에 언젠가 리플이 비트코인의 현재 시가총액과 같아지는 것은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년 전 예측이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리플과 SEC 소송이라는 돌발 변수가 끼어들어서 그때와는 많이 달라진 상황이긴 한데요.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가격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건 사실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 시장 사이즈가 어떻게 될 것이고 국제 결제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고 다른 경쟁 코인들의 위상이라든가 개발 속도라든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얼마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대신 한 가지 의견은 암호화폐 시장은 커져나갈 것이고 또 소송만 해결이 된다면 리플 XRP는 과거 위상을 되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XRP만한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는 코인도 드물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년간 소송에 휘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코인 중 10위권 안에 꾸준히 정착되어 있는 것도 그 가치에 대한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WSJ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골드만삭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조사의 내용은 골드만삭스가 적절하게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하면서 소비자 대출을 강화했는지, 실제 소비자 피해는 없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현재 골드만삭스의 충분한 모니터링 및 통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경영이나 지배구조 문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위상을 가지고 있는 투자 회사인 만큼 만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의 문제가 발견이 되었더라도 조용히 수습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 다른 한편으로 SEC도 이렇게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연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